경숙은 무릎이 땅에 닿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20해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도 이 마당이었습니다. 19살. 가난한 집딸이 대감댁 첩으로 들어오던 날. 본처 마님이 던진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영감님은 웃었습니다. 경수가 잘했다. 고맙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서름을 잊었습니다. 둘째, 셋째까지. 경숙은 새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본처 마님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경숙의 아들들이 이 집의 유일한 대를 이을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경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감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39해를 살면서 경숙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처 마님 앞에서는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명절에 차례상 차릴 때 경숙의 자리는 부엌 한 구석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안채가 아닌 바깥의 구석방이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붕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붕마저 빼앗기려 합니다. 영감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을 데리고 나가라. 내 자식이 아니다. 56 먹은 남자의 등이 돌기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경숙은 그 등을 수천 번 문질렀습니다. 밤마다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아플 때 약을 다렸습니다. 그 등이 지금 철벽이 되어 경숙을 막아섭니다. 엄마. 막내 서기가 경숙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10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입니다. 왜 아버지가 저러셔? 우리 뭐 잘못했어? 경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 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19. 경숙이 이 집에 들어온 나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영감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나가라.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쿵.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경숙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20해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둘째 딸 서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 예민한 나이입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어디서 살아요? 경숙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대답 대신 꽉 껴안았습니다. 새 아이의 체온이 경숙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대문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본처 마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드디어 쫓아냈군요. 잘 됐어요. 영감. 그년이 낳은 자식들. 우리 집 족보에 절대 못 올립니다. 경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랬구나. 마님이었구나. 경숙은 일어섰습니다. 흙먼지 묻은 치마를 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경숙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죽어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경숙의 집은 방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빨래를 했습니다. 경숙은 세 자매 중 막내였습니다. 언니들은 이미 시집을 갔습니다. 가난한 집으로, 더 가난한 집으로. 경숙의 차례가 왔을 때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김대감댁 첩자리가 났다더구만.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빨래를 비비던 손이요. 첩이라. 중매쟁이가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본처 마님이 아들을 못 낳으셨어. 딸 하나 두고 그게 끝이야. 대감댁이 대가 끊길 판이라고. 그래서 후시를 들이신대. 경숙이. 내 팔자가 이렇게 피는 거야?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굽은 등이 더 굽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주신다는 거요? 중매쟁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쌀 10가마에 돈 50냥.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준다고 하셨어.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10가마면 1년 양식이었습니다. 50냥이면 이 집을 두 채 살 수 있었습니다. 경숙은 그 숫자들이 자신의 값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9살 처녀의 값. 평생을 첩으로 살아갈 대가. 경숙아.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어떡하겠니? 경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살구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꽃을 볼 수 있을까? 이 가난한 집에서 끼니 걱정하며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아니면 부잣집 첩으로 비단 옷 입고 따뜻한 방에서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갈게요. 경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중매쟁이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뭔데? 제가 낳은 아이는 족보에 올려주셔야 해요. 중매쟁이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대감님이 약속하셨어. 아들을 낳으면 적자로 올려준다고. 그 말 한마디가 경숙의 20해를 결정했습니다. 적자. 정식 자식. 첩이 낳은 아이가 아닌 당당한 핏줄로 인정받는 것. 그 꿈을 안고 경숙은 가마에 올랐습니다. 김대감 댁은 정말 컸습니다. 대문만 해도 경숙네 집보다 높았습니다. 마당에는 연못이 있었고 연못에는 잉어가 헤엄쳤습니다. 경숙은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아니었습니다.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본처 마님이 마중 나왔습니다. 차가운 눈빛.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이것이 그 계집애인가? 예. 마님. 중매쟁이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마님은 경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으로 경숙의 턱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끼운 반지가 차가웠습니다. 비취 반지. 김씨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들어라. 년아. 마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가 뭘 낳든 이 집 안주인은 나다. 내 자식들이 뭐가 되든 내 딸이 이 집의 맞이다. 그거 잊지 마라. 경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손가락과 비취 반지가 20해 뒤 자신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경숙은 그날 밤 대감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36살.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였습니다. 경숙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어리구나. 예. 대감님. 나이가 어떻게 되지? 19입니다. 대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낳아라. 그러면 내 팔자도, 내 부모 팔자도 핀다. 경숙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들. 아들을 낳으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된다. 그렇게 경숙의 20해가 시작됐습니다. 첫째 대호를 낳던 날. 경숙은 죽을 뻔했습니다. 산통이 하루를 넘겼습니다. 산파가 혀를 찼습니다. 골반이 좁아서 큰일이요. 경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어도 낳겠다고. 이 아이만 낳으면 된다고. 새벽녘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산파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이여. 아들. 대감님이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기쁨. 순수한 기쁨. 경수가. 대감님이 경숙을 불렀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 한마디가 10달의 고통을 녹였습니다. 하루의 산통을 잊게 했습니다. 경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피투성이 얼굴로. 그런데 기쁨은 짧았습니다. 본처 마님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 않고 돌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경숙은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3-7일이 지났습니다. 대감님이 찾아왔습니다. 경수가. 이야기 좀 하자. 경숙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대감님. 족보 이야기인데. 경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을 지키시려나 봅니다. 마님이 반대하셔서. 대감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일단 서자로 올리고 나중에 적자로 고치자고 하셨어. 경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칭얼댔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자요. 일단은. 나중에 꼭 고쳐줄게. 약속한다. 대감님이 경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하지만 경숙의 손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자. 첩의 자식. 영원히 본처의 자식보다 아래인 존재. 경숙은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더 낳으면 되겠지?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그러면 대감님이 마음을 바꾸시겠지? 서희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지만 대감님은 기뻐했습니다. 예쁘구나. 우리 막둥이 닮았어. 경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막둥이는 본처 마님의 딸이었습니다. 대감님의 정녀. 경숙의 아들보다 높은 신분의 딸. 그래도 참았습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서기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 대감님이 웃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집안 대가 확실히 이어지겠어. 경숙은 그 말에서 또 희망을 찾았습니다. 대가 이어지면 족보도 고쳐주시겠지?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대호는 19이 됐습니다. 서희는 15, 서기는 10살. 세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족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숙이 물을 때마다 대감님은 같은 말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마님이 아직 반대하셔서. 경숙은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이 찾아왔습니다. 비취 반지가 손가락에서 빛났습니다. 년아. 마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 딸이 시집을 간다. 축하드립니다. 마님. 경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들놈이 자꾸 내 딸에게 눈독을 들이더구나. 경숙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네. 모른 척하지 마라. 대호 그놈이 막둥이 치맛자락을 밟고 다닌다며? 마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닥쳐.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내 자식들은 언제까지나 서자다. 우리 막둥이 발끝에도 못 미친다. 그거 명심해. 마님이 돌아섰습니다. 비취 반지가 불빛에 번뜩였습니다. 경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경숙이 쫓겨난 날 밤. 대저택 안채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본처 마님이 상을 차렸습니다. 대감님 앞에 술잔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그년을 내쫓았어요. 대감님은 술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했나?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들까지. 마님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대감님. 정신 차리세요. 네. 그년이 낳은 자식들이 뭔데요? 서자들이에요. 우리 막둥이 시집 보내고 나면 이 집은 누구 차지가 되겠어요? 대감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호가 있지 않소? 마님이 비웃었습니다. 대호. 첨년 자식이 이 집 주인이 된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마님의 손이 대감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빛이 반지가 빛났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았어요. 무슨 방법? 우리 막둥이 사위가 양자로 들어오면 돼요? 대감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양자. 예. 막둥이 사위를 양자로 들이고 그 사람한테 이 집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년 자식들은요? 마님이 웃었습니다. 나가야죠. 서자한테 물려줄 거 없어요? 대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마님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요. 대감님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해 전 경숙을 드릴 때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낳으면 적자로 올려준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님이 반대해서?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비겁해서였습니다. 마님과 싸우기 싫어서였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대감님이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을 하면 경숙의 아이들은 완전히 남이 됩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까지 지워집니다. 빨리요. 마님의 목소리가 재촉했습니다. 대감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됐어요. 마님이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그년 자식들은 남이에요. 우리 집에 아무 권리가 없어요. 대감님은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한 잔으로는 모자랐습니다. 연거푸 3잔을 마셨습니다. 마님은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한 자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시각 대문 밖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경숙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근처 주막에 맡기고 혼자 돌아와 있었습니다. 대감님 방 앞에 서서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양자. 사위를 양자로. 내 아이들을 나무로. 경숙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증오였습니다. 20해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본처 마님의 멸시. 대감님의 외면. 아이들에 대한 약속 불이행. 서자라는 굴레. 경숙은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숙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복수.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 집을 무너뜨리겠다. 내 아이들의 것을 되찾겠다. 쫓겨난 다음 날부터 경숙은 일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몸을 혹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집빨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먹여야 했습니다. 공부시켜야 했습니다. 특히 대호는 꼭 출세시켜야 했습니다. 그게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경숙은 작은 포목점 자리를 얻었습니다. 큰 상인의 심부름부터 시작했습니다. 손님 맞이, 청소, 배달, 모든 일을 했습니다. 상인이 경숙을 눈여겨봤습니다. 일을 잘하는구나? 예. 주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상인이 경숙에게 가게 한 귀퉁이를 내줬습니다. 내가 직접 장사해봐라. 경숙은 작은 옷감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싸게 들여와서 적정 가격에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저 아줌마는 솜씨가 좋더라. 가격도 양심적이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경숙은 자신만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지만 자신의 이름이 걸린 가게였습니다. 대호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24이 된 큰아들. 그를 배워 장부를 썼습니다. 계산을 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직 멀었어. 뭐가요? 복수가 남았다. 대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한테요. 경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경숙의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단골이 늘었고 큰 거래처도 생겼습니다. 서희가 시집을 갔습니다. 좋은 집안은 아니었지만 착한 신랑이었습니다. 서기는 서당에 다녔습니다. 총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숙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장부처럼. 대감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아세요? 대호가 물었습니다. 그 집에 아는 사람이 있다. 누구요? 부엌대기로 들어간 년이 있어? 돈 주고 정보를 사는 거야? 대감댁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막둥이의 남편. 양자로 들어온 사위가 탕자였습니다. 도박과 기생에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마님이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었습니다. 대감님은 병이 들었습니다. 기력이 쇠했습니다. 더 이상 집안일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경숙은 이제 꽤 큰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가 3개로 늘었습니다. 창고도 있었습니다. 대호는 30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상제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엄마, 때가 됐어요. 대호가 말했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됐다. 경숙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대감댁의 빈문서, 담보계약서, 땅 문서, 그리고 결정적인 것, 대감님이 서명한 양자 입적 문서의 사본.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돈이면 못 살 게 없다. 경숙이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대감댁의 대문을 다시 밀었을 때 경숙은 39이 아닌 49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대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칠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마당의 연못에는 잉어 대신 녹조가 가득했습니다. 누구신가?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젊은 시절을 본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이 집의 주인에게 볼 일이 있소? 경숙이 답했습니다. 주인님이라면 안채로 안내하시오. 내가 채권자요. 문지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요즘 대감댁에는 빚쟁이가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채권자라는 말이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본처 마님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위험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누구요? 마님이 물었습니다. 경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에 비단으로 덮여있던 것들이 헐벗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팔려나간 듯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마님. 경숙이 말했습니다.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내가. 그년이라.
경숙이 웃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렇게 부르셨지요. 마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 집에 발을 들여. 경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 문서가 내 손에 있소? 네. 대감댁이 진 빚. 3,000냥. 내가 다 샀소. 마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원금의 이자까지 하면 5,000냥이 넘소. 갚을 수 있소? 마님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경숙이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마님 앞에 던졌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오. 마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집어 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감님 사위가 진 빚이오. 도박빚, 기생집빚. 전부 다 이 집을 담보로 빌린 것이지. 마님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위 말이오. 경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소? 마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도망갔어. 보름 전에.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내가 쫓아낸 것이니까? 네. 그자한테 빚 독촉을 했소. 갚든지 죽든지 하라고. 그래서 도망간 것이오. 마님이 경숙을 노려봤습니다. 증오에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내년이 일부러. 그렇소. 경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10년을 준비했소. 대감님은 별채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상이었습니다. 기력이 쇠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경숙이 들어왔습니다. 대감님이 눈을 떴습니다. 뿌연 눈이었습니다. 누구, 저예요. 대감님. 경숙이에요. 대감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숙이. 예. 살아 있었소. 경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 집이 참 컸지요. 처음 왔을 때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대감님이 기침했습니다. 콜록콜록. 갈에 끓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셋 낳았지요. 경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호, 서희, 석이 모두 건강하게 자랐어요. 대감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됐나? 잘 살고 있어요. 경숙이 돌아섰습니다. 대감님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키웠거든요. 대감님 덕이 아니에요? 대감님이 손을 뻗었습니다. 경숙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경숙은 손을 피했습니다. 차갑게. 마님 말이 맞았어요. 제 자식들은 서자예요. 이 집에 아무 권리가 없지요. 대감님이 울었습니다. 늙은 남자의 울음이었습니다. 비참한 울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비겁했다. 제발. 경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시나요? 대감님. 네. 대호가 이제 30이에요. 결혼도 했어요. 아들도 낳았고요. 대감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자. 예. 대감님 핏줄이에요. 하지만 대감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지요. 대감님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보고 싶다. 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 대감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내 자식이 아니다.
대감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대호에게 전하겠습니다. 경숙이 말했습니다. 대감님 말씀이요.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요. 아, 아니다. 그건 늦었어요. 대감님. 10년이 지났어요. 경숙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집 문서예요. 제가 샀어요. 대감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대호 거지요. 서자에서 주인이 된 거예요. 경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을 준비한 미소였습니다. 마님은 내쫓겠어요. 대감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대호에게 제발 아버지라 부르게 해다오. 경숙은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대호에게 물어볼게요. 아버지라 부르고 싶은지. 아마 싫다고 할 거예요. 대감님이 울부짖었습니다. 경숙. 제발. 경숙은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응. 끝났다.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안에 계신 분. 만나봐야 하나요? 경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0살의 아들. 건장하고 똑똑한 아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내가 결정해. 대호가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가요. 엄마. 집에 가요. 경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대문 뒤에서 대감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